CM5 구성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체고요. 그 다음에 표준 부속품인 타겟 마스크 30mm가 이겁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 연결이고요. AC 전원 어댑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스트 커버고, 이 안에 보면 이제 서티피케이트랑 이제 설명서, 지급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액세서리인 소프트웨어 CMS 100W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락키와 CD가 들어있습니다. CD는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돼서 분실을 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는데요. 이 락키는 분실하시게 되면 이거를 새로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므로 분실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체 측정 세트 CMA 205, 이거고요. 뜯겠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배터리 DC용 타겟 마스크, 제로 교정 플레이트, 백색 교정 플레이트, 그리고 배터리 DC,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가 시료용 샘플 홀더, 동영상을 측정한 후에는 이 보관 케이스에다가 다 같이 넣어서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투과용 제로 교정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영셀, 석영셀 20mm, 이렇게 해서 표준 부속품 및 옵션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CM5 기기 단독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원 버튼은 우측에 있고요. 전원을 켜면 CM5가 작동하면서 로딩이 끝나면 스타트 심플 위저드라는 이 항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보실 건 없고요. 초심자들은 이 스타트 심플 위저드만 스텝별로 따라 해도 쉽게 측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OK 버튼을 눌러서 모드가 4가지가 나오죠. CM5는 반사 투과, 배터리 DC, 액상에 대한 모두 4가지를 지원합니다. 순차적으로 반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9분의 1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 9단계를 다 끝내면 이제 측정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로 넘어가고요. 타겟 마스크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3mm, 8mm 옵션 타겟 마스크 말고 30mm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30mm로 선택을 하고요. 네, 뭐 보이는 것처럼 잘 올려놔라. 그리고 SCI, SC 이게 이제 SC는 스페큘러 컴포넌트라고 정반사광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클루드에서 볼 거냐, 익스클루드에서 볼 거냐. 네, 일단은 인클루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선택했던 것들을 다시 보여주고요. 또 한 단계 넘어가면 제로 캘리브레이션을 하라고 하면서 그림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제로 캘리브레이션 한 통을 이 홈에 정확히 딱 맞추고 캘리브레이션을 선택해서 누르게 되면 3회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네, 다음은 화이트 캘리브레이션인데 CM5는 백색 교정판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래서 그냥 확인을 누르면 또 3회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백색 교정은 이 기기를 켤 때 그리고 측정을 많이 하던 그 중간중간에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옵션 부분인데 백색 교정을 매뉴얼로 할지 자동으로 할지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 매뉴얼로 하셔도 됩니다. 예, 9분의 9 설정이 다 끝났고 피니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측정 화면이 나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요. 선택을 하는 건 OK 버튼. 네, LAB로 선택을 해보고요. 측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어떤 거를 측정해볼까? 그냥 올려놓고 메저 버튼을 누르면 측정이 완료된 겁니다. 지금 보면 LAB라는 수치가 바로 입력이 되면서 밑에 보면 임의의 색상 표현까지 이렇게 하고 있죠. 다른 거를 한번 찍어볼까요? 노란색 포스트잇을 측정하면 네, 바로 이렇게 임의 색상 표현을 하면서 LAB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편이고요. 타겟 샘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이 바뀌죠. 타겟 샘플. 타겟은 어떤 기준 시료, 마스터. 그러니까 어떤 색차를 봐야 할 때 타겟을 설정해서 측정을 하면 되고요. 그 외에 그냥 절대값들, 시료의 절대값들만 볼 때는 그냥 샘플에 놓고 측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겟 대비 샘플의 색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겟을 설정해 놓고 측정을 하면 지금 이 타겟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타겟 넘버는 998번입니다. 위에 지금 보이는 998은 이제 지금 설정된 번호, 타겟 번호가 되겠죠. 다시 버튼을 눌러서 샘플로 넘어가서 측정을 하면 좀 전에 측정한 타겟 998번 대비 이 샘플의 이런 지금 편차값 LAB, 델타 이스타 AB의 편차값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걸 찍어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메뉴 부분을 훑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아까 보셨던 화면인데 그냥 설정 조건입니다.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보면 오토 메저먼트 1에서 10 타임스는
예를 들어 2번을 설정해 놓고 측정을 하게 될 경우에, 아까랑 다르죠? 2번 설정해서 2번 측정한 후에 그 평균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10번을 하면 10번을 찍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한 번 측정했을 때 뭔가 우리 데이터의 신뢰성을 잘 못 느끼겠다. 한 5번 정도 측정한 후에 그 값을 평균화해서 우리 데이터를 내고자 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매뉴얼 메저먼트는 매뉴얼 메저먼트는 1부터 30회까지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횟수를 걸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또 아까 다르게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3분의 1 나오죠. 측정을 하면 바로바로 그 맥스 민 평균 값들이 이렇게 피드백이 되면서요. 그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어떨 때 쓰는 용도냐? 큰 시료를 측정할 때 한 점을 찍고 이 전체의 색이 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단 말이죠. 다점을 찍은 후에 그 평균을 얘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포인트를 찍고 그 평균을 낼 때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에 밑에 셔터 오픈 클로즈는 오픈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셔터를 열게 되는데 별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이 안에 지금 보시면 그 적분구인데요. 황산 발음이 발라져 있는 적분구인데 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어떤 뭐가 이렇게 빠져서 실수로 들어가게 되면 점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셔터는 닫혀있는 상태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면 컬러, 여기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컬러 스페이스 먼저 보면 지금 LAB라는 인덱스로 계속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인덱스들이 있죠. LCH, 헌터 LAB, YXY, XYZ 3자극집값, 원쉘 등등인데 이거는 같이 보내드리는 그 용어 정리집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부분을 선택해서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컬러 인덱스 부분은 이제 이것도 역시 설명서에 쫙 들어있는데 화이트 인덱스, 옐로우 인덱스 이런 등등의 인덱스입니다. 컬러 인덱스. 시야각 옵저버는 2도하고 10도가 있는데 이거는 측정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 측정 값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내부 관리용이 아닌 상대방과 그 데이터 교환을 하거나 공유를 한다면 이 옵저버 그리고 밑에 보이는 이 광원 설정을 동일하게 맞춰야 같은 시료를 찍었을 때 동일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설명은 이 광원 설명은 또 용어 정리집에 있고요. 주로 D65에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이제 데일라이트의 D입니다. 6500 켈빈이어서 65고요. 백열등, F광원, 형광등, 쿨라이트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D65 그 유럽 기준의 한낮 태양광으로 놓고 측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야각도 근래에는 10도로 이렇게 많이 측정을 하고 있고요. 캘리브레이션 옵션인데 아까 그 스탯 위저드 할 때 그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여기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이 내장되어 있는 백색 규정판으로 할래 아니면 이 CMA 205 세트에 있는 이 유저 캘리브레이션 백색 규정판으로 교정을 할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잘 안 열리는데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래프 커스텀 데이터 뷰 세팅은 스펙트라 매직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볼지 말지 온오프를 선택하는 겁니다. 분간 그래프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보고 싶은 파장 영역, 10나노미터씩에서의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440, 550, 6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이 스펙트럴 분광 그래프고 아까 선택됐던 440, 550, 650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다음으로 아웃풋. 스펙트라 매직으로 연결해도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되지만 기기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이 데이터는 그 앞에 보시는 USB 호스트를 통해서 USB를 꼽으면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USB 메모리 스틱 세팅을 들어가 보면 CMS100W 전용 소프트웨어고요. CSV12 이게 이제 엑셀 파일입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저장할 건지 이 전용 소프트웨어인 이 파일로 저장할 건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USB가 꼽혀 있다면 여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이거는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네요. 위저드 스크린을 온하면 아까 처음에 켰을 때처럼 이제 위저드가 실행이 되는데 많이 사용하시다가 이제 귀찮아지는 수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쓰시면 그럴 때 오프하면 이제 바로 그냥 메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시스템 뭐 다 아시겠지만 시간 설정 피리오딕 메시지는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점검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커트. 뭐 피리오딕 메시지는 켜게 되면 이제 2013년 8월 14일이 됐을 때 이제 점검을 받으라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뭐 크게 받으실 거는 없고요. 그냥 오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사 모드 및 이 메뉴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나머지는 절차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메뉴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최초에 봤던 그 스타트 심플 위저드 화면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가 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투가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가 시료실은 옆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 개방되어 있어서 시료의 크기에 별로 제약이 없습니다. 그 옵션으로 선택됐던 CMA96 홀더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최초에 한번 나사를 돌려줘야 됩니다. 홈에 잘 맞춰서 나사를 돌려주면 되고요. 역시 최초에는 위저드를 통해서 보면 제로 캘리브레이션이 그림이 바뀌었죠. 아까 그 보여드렸던 CMA 100 앞부분에 막아주고요. 시료실은 닫아도 되고 뭐 열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로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하면 이것도 역시 3회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100% 캘리브레이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100% 투과가 되는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지금 플래시가 터지면서 빛이 투과되죠. 이때도 역시 물어봅니다. 그냥 뭐 일단 저는 매뉴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측정 준비가 다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투과되는 시료들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불투명하긴 하지만 색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CD 케이스 측정을 하면 이렇게 지금 또 바로 값이 나타나죠. 또 뭐 투과되는 시료들 측정하게 되면 바로바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반사와 마찬가지로 그 반사 모드와 마찬가지로 타겟 설정을 해서 측정을 하면 편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이미 색상 표현이 되고 있죠. 투과는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됩니다. 끝. 배터리. 이번엔
DC 모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 DC용 타겟 마스크로 교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면 제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와 다른 점이 이제 이런 교정용 석영셀을 올리고 그리고 백색 교정판을 올린 후에 제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줍니다. 화이트 캘리브레이션은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장되어 있는 백색 교정판을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외부 이제 밖에 있는 유저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하려면 지금은 그냥 안에 내장 백색 교정판을 했고요. 메뉴에 들어가서 캘리브레이션 옵션에 들어가면 유저 캘리브레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 모양이 유저로 이렇게 U자가 들어간 유저 캘리브레이션으로 바뀌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위저드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제로를 하고 유저 캘리브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냥 단순 백색 그냥 판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지금 7001377이라는 이 고유 아이디가 있는 그 가시광 영역에서의 그 반사율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죠. 7001377. 그래서 PC에 연결해서 이 데이터들을 다 업로드한 후에 잘라요. 그래서 업로드를 한 후에 이 데이터들을 업로드한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캘리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측정을 하면 3회 자동으로 유저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배터리 DC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석영된 부분까지의 그 캘리브레이션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이렇게 끝나면 이 홈에 딱 맞습니다. 배터리 DC가 딱 맞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면 분체의 그 LAB 값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코코아 가루를 그냥 한번 임의적으로 측정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적당량을 넣으시고요. 놓고 측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LAB 값 또 넘어갔을 때 편차값 그리고 LAB 인덱스 상에서 표색계 상에서의 어느 점에 위치하고 있는가 색차 그래프, 분간 그래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DC 측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액상도 약간 다른데요. 여기 이제 투가 시료실에서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리퀴드고요. 제로 캘리브레이션은 투과할 때하고 동일합니다. 넣고 측정. 자, 한번 꺼봐요. 네, 이제 제로 캘리브레이션이 끝났고 100% 캘리브레이션인데 그림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 지금 셀에 그 뭐가 이렇게 차져 있는 물이 액상이 차져 있는 건데 액상 리퀴드를 캘리브레이션 할 때는 빈 셀을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정제수 디스틸드 워터라고 하는 그
정제수를 넣고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네, 이런 식으로 넣고 100% 캘리브레이션을 한 후에 액상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끝난 후에 저희는 녹차, 색이 어느 정도 있는 액상인 녹차를 넣고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지금 이 색이 들어가 있는 액상에 대한 LAB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기 단독 측정을 하면 됩니다. 끝. 네, 이제 다음으로 그 CM5 PC 연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 커넥터가 있고요. 전원을 켜면 CM5가 로딩되면서 네, 이렇게 바로 커뮤니케이팅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분광측색계 CM5 소프트웨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그 CMS100W 전용 소프트웨어고요. 지금 보이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텝별로 쭉 따라가시면 측정까지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커넥트부터 연결하게 되면 CM5가 연결됐다고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이 인스트루먼트 세팅, 아까 기기 단독으로 할 때 보셨던 그 4가지 측정 방법을 이렇게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사를 선택하고, 스페큘러 컴포넌트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다가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그 SCI, include, exclude, 그리고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데, 기기 단독으로는 한 가지 모드밖에 볼 수 없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동시 측정이 가능합니다. 동시 측정 말고 일단은 SCI 값을 보도록 하고, 메저먼트 에어리어는 아까 30mm 타겟 마스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스페큘러 컴포넌트 설명을 아까 드린다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네, 먼저 이렇게 공을 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을 벽에다가 이렇게 튀겼더니 튀긴 방향으로 튕기쳐서 나오는 거예요. 예로 들었네요. 이걸 빛으로 대입하면 빛은 사실 전 방향으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디퓨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입사된 각으로 나가는 빛, 이게 정반사광, 스페큘러 라이트입니다. 근데 이 스페큘러 라이트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분광측색계이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SCI 포함해서, 정반사광을 포함해서 본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이런 파란 천을 예를 들었는데, 얘를 이렇게 사포로 문질렀더니 이쪽이 물성이 변해서 색이 달라 보이죠. 하지만 그 물성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이 색이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정반사광을 포함해서 본다는 건 이 지금 물체의 고유의 색상을 본다는 거, 물성의 색을 본다는 거고, SCE 빼고 본다는 건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색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측정 조건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동시 측정을 해서 한 시료를 쟀을 때 SCI 값과 SCE 값이 같은 시료지만 차이가 난다는 거죠. LAB 값이.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외부하고의 데이터를 뭐 이렇게 공유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도
측정 조건이기 때문에 누구는 같은 시류지만 SCI로 찍거나 누구는 또 SCE로 찍었을 때 그 데이터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안평가로 하는 걸 기준으로 잡자. 아니 뭐 물성의 색을 뭐 기준으로 잡자. 저는 이제 알아서 잘 잡으셔야 될 거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페큘러 컴포넌트. 그래서 다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제로 캘리브레이션이 먼저 나오는데 아까 기기 단독으로 했을 때도 보여드렸지만 제로 캘리브레이션은 꼭 매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스킵할 수 있는 버튼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무시해서 안 할 수는 없고요. 너무 자주 할 필요도 크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색 교정을 한 10번 한다면 한 번쯤은 제로 교정도 해줘야 된다는 거. 일단은 아까 했기 때문에 스킵을 하겠습니다. 백색 교정은 측정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CM5 기기를 켜면 무조건 백색 교정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콘들이 활성화가 되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 시류, 시편, 타겟으로 측정하면 되고요. 나머지 절대값이나 샘플들 그냥 S로 측정하면 됩니다. 측정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뭐 이름, 시간 등을 설정하고 커멘트를 할 수 있고요. OK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LAB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그냥 허공에다가 찍었기 때문에 이 반사율이 다 밑에 이렇게 붙어 있죠. 예를 들어 백색을 또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네, 반사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측정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타겟을 어떻게 값을 찍고 샘플을 찍었더니 이제는 편차들을 볼 수가 있죠. LAB의 편차. 이 LAB 각각을 관리해도 되지만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델타 이스타 AB라는 값으로 헷갈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델타 이스타 AB란 이게 아닌데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LAB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실까봐 일단은 보여드려야 될 게, 이게 이제 LAB 표색계죠. 3차원의 구 형태를 띠고 있고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정의 내린 컬러 인덱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축방향이 L이 되고요. 요 지금 이 단면을 잘라냈을 때 이렇게 원 형태가 나오면서 A, B 이렇게 색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LAB 이제 이해가 오시죠? 그래서 LAB의 그 각각의 편차, 델타 값들을 각각 관리하셔도 되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표준 편차화해서 이렇게 한 수치로 나타내는 델타 이스타 AB를 사용합니다. 그 델타 이스타 AB란 밑에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한 대로 이 두 점에서의 거리, 그리고 이게 곧 색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이스타 AB를 주로 색관리 포인트로 잡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가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서 도장 도료계를 예로 저희는 많이 들어드리는데요. 그 델타 이스타 AB가 주로 관리 포인트가 0.8에서 1.5 정도, 그리고 그 이상 나면 이제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색차, 뭐 클레임이 제기되는 범위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앞으로 CJ에서는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셔야 될 겁니다. 델타 이스타 AB의 범위가 뭐 얼마 이상이 나왔을 때 양품이다 아니다. 지금은 91.79면 완전 다른 색인 거죠. 지금 부채색 계열이라 이 AB 좌표에서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 L 밝기를 보시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을 설명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소프트웨어의 이 모든 데이터들은 엑셀하고 100%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카피하셔서 엑셀을 불러 오신 다음에 그냥 붙여놓기만 하시면 데이터들이 다 바로바로 붙습니다. 각종 차트나 그래프들도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굳이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어떤 다른 쪽의 이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겠고요. 데이터 항목에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셀렉트 아이템에 정렬되어 있는 게 이 위에 보이는 거와 1차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인덱스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고 싶은 값들을 추가만 하시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측정하실지 저희 잘 몰라서 추천을 못 드리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많은 인덱스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다 설명서에 첨부해 드렸으니까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부분은 바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이런 시트들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그거는 툴에 에디트 모드라면 모양이 바뀌면서 이렇게 격자 무늬가 생기면서 밑에 쫙 정렬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섀도우 컬러를 했을 때 내가 측정한 뭐 컬러, 그러니까 L, A, B 값, L 값 얼마, A 값 얼마, B 값 얼마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 뭐 이렇게 임의 색상 표현으로 이런 걸 측정했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뭐 이렇게 갖다 대보면 설명도 나오고, 뭐 XY 색도 3D로 볼 수가 있고, 네, 갖다 대보면 밑에 설명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니까요.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색 편차를 이제 색차를 하시다가 이 델타 이스타 AB나 뭐 LAB 각각의 어떤 관리 포인트가 생기셨다면 톨러런스 기능을 사용해서 바로 합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항목에 저는 다 체크했지만 보고 싶은 인덱스를 체크해주고 상하나 값을 정해주면 바로 이렇게 합부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금 단순히 측정했으니까 한번 예전에 했던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측정 한가 동시에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결과를 또 밑에 보면 이제 이런 많이 측정할수록 우리 제품군의 이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트렌드 차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우리는 관리 포인트로 볼 것인가, 델타 L 값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게, 지금 이런 템플레이트 항목들을 이제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드셨다면 파일에 템플릿에서 세이브만 해주면 나만의 템플레이트가 하나 저장이 되고, 또 불러올 때는 이렇게 로드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키자마자 그냥 내 템플레이트를 불러오고 싶다, 바로 이렇게 하고 싶다면 스타트 옵션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리스트 항목이 지금 가로로 정렬되어 있는데 세로로 하고 싶다면 컬럼 유닛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단 이렇게 해주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요. 선택했다 한번 껐다가 키셔야 됩니다. 네, 그렇고 보시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메저먼트 옵션 아까 그 기기 단독으로도 지원했던 기능인데요. 오토 에버리징 넘버링 해준 숫자만큼 5번이면 5번 측정한 거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나타내주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 번 측정해서의 신뢰도가 좀 없다. 우리 한 5번 측정을 해서 그 값을 나타내고 싶다면 이 기능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이 에버리지드 메저먼트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 어떤 큰 시료 한 점만 측정해서 이 값이라고 하기에 신빙성이 없다면 이렇게 바로바로 측정과 동시에 이 평균값들을 계산하게 되고 하면 민값으로 나타나죠.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CM5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기능인데요. 업로드, 다운로드는 지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기 단독으로 측정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그 데모하면서 했던 그 데이터들 이렇게 항목이 있고요. 뭐 필요한 부분만 체크를 하거나 해서 불러오면 리시브드 데이터로 이렇게 다시 다 불러져 옵니다. 그 다음이 셋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보면 유저 캘리브레이션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던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리플렉턴스 로드를 누르게 되면 어떤 이런 데이터 CD를 넣으라고 데이터를 넣으라고 하는데 지금 같이 간 그 박스에 보시면 교정 CD가 있습니다. 그거를 CD롬에 넣고 불러오시게 하면 아까 그 유저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그 백색 교정판, 외장 백색 교정판의 데이터들 10나노미터씩의 가시광 영역에서의 이 데이터들을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리플렉턴스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탠드얼론 컨피그레이션은 CM5 기기에 대한 이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PC에서 볼 수 있다는 그 유저 인덱스도 여기다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데이터 뷰 세팅이죠. 아까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보고 싶은 데이터로 바꾸게 되면 기기에서도 똑같이 바뀝니다.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고요. 이 아까 타프 판정인 톨러런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지먼트 포맷 그리고 뭐 그냥 패스 페일 이런 거 고칠 수 있고 색 고칠 수 있는 뭐 이런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인풋 스펙트럴 타겟은 타겟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측정을 해서 얻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입력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뭐 컬러 매트릭 같은 경우에 LAB 값을 어디서 이렇게 알고 있다. 타겟의 LAB 값을 알고 있다면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입력했던 수치가 여기다 대고 이제 샘플들을 찍으면 편차를 볼 수 있습니다. 캡차를 볼 수 있고요. 더 정확히 하고 싶다면 스펙트럴 타겟에서의 그 파장별 데이터들을 다 넣어주게 되면 더 정확하게 분광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죠. 지금 보이시는 대로 옵저버 앤 일루미넌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 광원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여기서는 좀 보실 수가 있겠네요. 리스트 아이템에서 섀도우 컬러 지금 유미색상 표현에서 측정을 해보면
해안 강원인 D65로 맞춰져 있지만 이걸 백열등으로 바꾸게 되면 컬러 매트릭이 안 된다. 여기서 보이죠. D65에서 A 강원으로 바꾸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색상이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광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측정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광원을 선택해서 측정하실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찰각은 그 2도, 10도 시야각 중에서 요즘에는 2도 시야각을 많이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네, 여기 보시면 그 CI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정의 내린 시야 관찰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931년에 50cm 사물을 그 2도 시야각으로 봤을 때 그 사물의 지름이 이랬는데 그걸 개정해서 이제 10도 61년에 지름이 더 커졌죠. 각이 커지니까. 이것도 관찰각도 역시 측정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소수점 나타내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돼요. 혹시 하시다 모르시면 내비게이션 기능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기서 뭐 원하는 모델이 CM5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순차적으로 하시다 보면 또 측정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르시면 이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사를 끝내고요. 투가를 측정하면 네, 이렇게 바뀌죠, 모양이. 제로 캘리브레이션을 또 해주고 화이트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면 네, 투가 모드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패트리디시도 마찬가지고요. 다르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규정 절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장 백색 교정판으로 교정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패트리디시를 사용하실 적에는 유저 캘리브레이션으로 바꿔주신 후에 그 외장 백색 교정판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특별히 설명드렸지만 사용하시다 보면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뭐 또 안 되시는 점 있으면 저희 쪽에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